안녕하십니까. 7월 31일 북민전TV 최종훈입니다. 여러분, 북한이 미사일 발사 도발을 또 감행했어요. 지난 25일에 이어 엿새만입니다. 오늘 오전 5시 6분과 27분에 강원도 원산 갈마반도 일대에서 북한은 또 단거리 탄도미사일 2발을 발사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김정은 미사일로 정상회담하나 라는 주제로 여러분과 함께 하려고 합니다. 우리 합참에서 발표한 데 의하면 북한이 이동식 미사일 발사대에서 동북쪽으로 쏜 미사일들은 고도 약 30km, 지난번에는 고도 50km였죠. 고도 약 30km를 찍고 약 250km를 날아갔다는 겁니다. 물론 이 사거리도 지난 25일 때와 같이 우리 군이 잘못 계산한 것처럼 또 바뀔 수도 있지만 일단 현재 파악한 것은 250km입니다. 아무리 미국을 압박하고 또 우리 대한민국을 우습게 여긴다 해도 지금 현 정부하고 이러면 안 되잖아요. 김정은이가. 지금 문재인 정부는 김정은과 한반도 평화라는 큰 그림을 그리고 있는데 문재인에게 불리한 미사일 도발을 그것도 한 번이 아닌 3번이나 감행하는 이유가 뭘까? 기상 관측에 의하면 오늘 새벽 북한이 미사일 발사를 감행하던 당시 갈마반도 일대 날씨는 비가 내리고 구름이 짙었어요. 미사일을 발사하기에는 좋은 날이 아니다는 거죠. 그런데 기어코 저 김정은이 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비가 오면 미사일 시험 발사 성능을 측정하는 전자장비가 오동작할 수 있어 시험 발사는 보통 날씨 조건을 많이 고려하지만 김정은은 발사를 지시했어요. 지금 불만이 많아도 보통 많지 않은 거죠. 그러지 않고서야 일주일도 안 돼 또 미사일을 쏘겠어요? 일단 현재 우리 군이 파악한 데 의하면 지난 25일 그러니까 엿새 전에 발사한 MK23과 유사한 미사일을 보고 있는데 아마도 김정은은 다양한 일기조건, 다양한 장소, 다양한 시간대에서 이 미사일을 시험한 후 북한군에 전격 배치하려는 의도인 것 같아요. 일부에서는 북한이 이러한 도발을 지속적으로 감행하는 것이 우리 공군이 스텔스 전투기인 F-35A를 도입한 데 대한 맞불, 한마디로 이 스텔스 전투기에 맞설 무기가 있다는 것을 보이려는 의도라는 겁니다. 하지만 북한이 쏜 미사일은 지대공 미사일, 즉 방어용 미사일이 아니라는 거죠. 지난 5월부터 오늘 현재까지 발사한 6발의 미사일은 모두 단거리 탄도미사일, 즉 공격용이라는 겁니다. F-35A 스텔스 전투기가 그 어디에 배치되어 있던 이륙전에 타격할 수 있다는 허세를 보여준 거죠. 김정은이. 그리고 김정은은 우리 군이 F-35A 전투기를 도입하는 것에 대해 최신 공격형 무기 반입과 한미 군사 연습 강행은 이상한 짓이고 이중적 행태를 보이는 것이다. 지금 문재인 정부가 자기하고 한 약속과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의미죠. 그러니 남한의 존재에 있는 초강력 무기 체계를 짓부실 강력한 무기를 개발해야 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번에 이 F-35A가 배치된 청주를 목표로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는 게 우리 군의 주장입니다. 군사분계선에서 청주까지 250km 거리이기 때문에 오늘 쏜 미사일과 사거리는 250km를 의도적으로 맞춘 거다는 판단인 거죠. 자, 그럼 지금 북한 김정은이 일주일 멀다하게 미사일 도발을 감행하고 있는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미사일은 그냥 미사일이 아닌 핵을 탑재할 수 있는 기능을 가진 탄도미사일이라는 거죠. 그런데다가 요격을 할 수 없게 불규칙적인 기동으로 날아가는 기술까지 선보였기 때문에 한미 미사일 방어 체계를 가지고 요격이 가능한가는 의문도 생기고 있어요. 지금. 그동안 북한이 도발에 우유부단한 태도를 보여오던 정경두 국방장관이 오늘 북한이 탄도미사일 발사 관련해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리를 위협하고 도발한다면 북한 정권과 북한군은 당연히 적 개념에 포함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도발 안 하면 적이 아니고 도발해야만 적이라는 건데
하지만 지난해 9월 취임한 이후 북한을 겨냥한 가장 용감한 표현이죠. 국방장관으로서. 그러면서도 또 애매모호한 발언을 했어요. 우리의 안보를 위협하는 것은 북한이 핵 미사일만이 아니다. 포괄적 안보 개념의 근거에 우리를 위협하는 모든 세력을 적으로 보아야 한다. 그러니까 북한만이 아니라 얼마 전 우리 영공을 침범한 중국과 러시아도 겨냥한 발언인 것 같아요. 그런데 포괄적 안보 개념에 근거한다는 표현은 최근 일본과의 관계도 포함되지 않았나. 그래서 일본과도 동맹국이 아닌 적이 될 수도 있다는 말을 간접적으로 표현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잠시 해보았어요. 아니면 문재인 정부의 국방정책에 따라 북한을 주적이라는 표현에서 삭제한 데 대한 변명일 수도 있다 그겁니다. 1967년부터죠. 67년부터 지난해 3월까지 우리 국방백서에는 북한이 적으로 규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재인이 들어서 처음으로 국방백서에서 북한을 적이라고 표현한 부분을 삭제하고 우리 군은 대한민국의 주권, 국토, 국민, 재산을 위협하고 침해하는 세력을 우리 적으로 간주한다는 애매한 표현을 사용했죠. 그러니까 이 정 장관은 북한 정권과 북한군이 도발한다면 단호하게 응징할 태세와 능력을 갖추고 있다. 한미연합훈련도 변함없을 것이며 북한이 미사일 도발은 우리 방어자산이 요격 성능 범위에 들어있고 모든 작전 운영 시스템도 북한보다 우리가 월등하다. 그러니 더는 불안해하지 않으면 좋겠다. 이런 말 했어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강, 상승비행 등 해피기동이 가능한 일명 풀업 기동 기술력을 가진 북한 NK-23 탄도미사일을 방어할 수 있는 미사일 방어 체계는 물론이고 미사일 타격을 위한 군사 기술도 갖춰야 한다는 거죠. 앞에서도 얘기했지만은 북한이 지금 지속적으로 시험 발사하는 미사일은 일반 미사일이 아닌 핵을 탑재할 수 있는 탄도미사일이기 때문이네 우리 국민이 불안한 거죠. 이런 상황에서도 문재인이 북한 김정은에게 대북 지원을 하겠다면 그럼 국민이 용서하면 안 되는 거죠. 왜? 더 이상의 대북 지원은 김정은에게 더 많은 전술 무기를 만들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준다 그겁니다. 미사일은 미사일이고 인도적 지원은 인도적 지원이다. 여러분, 통일부 장관이나 문재인이나 지금 이 시점에 와서도 이런 얘기를 한다면 절대 용서하면 안 됩니다. 자, 문재인은 오늘 새벽 북한이 미사일 도발을 보고 받았어요. 바로 받았어요, 보고를. 그런데도 침묵으로 일관하다가 오전 11시경이야 국가안보회의를 소집했다고 하는데 북한이 미사일 도발한 즉시 NSC를 소집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아니, 북한이 미사일 도발과 일본과의 문제 때문에 휴가맨이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휴가를 반납하고 전국 구상한다고 한 거 아니었나요? 아, 휴가는 다녀오셨구나. 제주도 1박 2일 그리고 경남 거제 저도에 있는 대통령 별장 1박 2일 뭐 그러면 휴가 다 쓴 거 아닌가요? 북한은 미사일 도발을 일주일 간격으로 해야 되는데 일주일 간격으로 해야 되는데 아직도 이순신 장군을 언급하며 순진한 국민을 반일로 선동하고 있어요. 지금 일본과 반일을 할 때가 아닙니다. 그런데 한 달 내내 이순신 장군에 대해 얘기하더니 휴가 가서도 이순신 장군은 불과 12척의 배로 나라를 지켰다. 아니 누가 모르나요? 초등학생들도 다 아는 얘기를 왜? 그럼 12척의 배로 북한과 싸울 생각을 해야죠. 아닌가요? 여러분, 지금 북한이 연이어 미사일 도발을 감행하자 김정은은 비핵화를 할 의지가 없다는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김정은은 전혀 없다는 겁니다. 핵무기 비확산 전문가인 매사추세츠 공과대학 교수는 김정은이 말하는 실무급 협상이라는 게 이런 방식인가 보다. 미사일로 협상하자는 거구나 고 야유했고 문재인과 인터뷰를 한 이력을 가진 BBC 서울 특파원 로라 버커는 북한은 지금 미사일 발사로 대화를 하고 있는 중이다 고 비꼬았습니다. 김정은이 미사일을 가지고 지금 대화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미국 정부는 지난 25일 북한이 탄도미사일 도발을 감행하자 즉각 베트남에서
외화벌이를 해온 북한 조선노동당 산하군수공업부 소속 김수일을 제재 대상으로 지정했어요. 김수일은 군수공업부와 연계된 경제, 무역, 강업, 해운 관련 활동 수행을 위해서 2016년 베트남 호치민에 파견된 자입니다. 여기서 올 초까지 무연탄과 티타늄, 정강 등 북한 내 생산품을 수출하는 역할을 맡았으며 원자재를 비롯한 다른 여러 제품의 수출과 수입 등에도 관여한 인물이다 이겁니다. 미북 정상회담은 정상회담이고 도발은 도발이라는 거죠. 이 미국의 대미 압박 경고입니다. 이거는. 그러니 우리 정부도 이제는 강력한 제재에 동참을 해야 하는 거죠. 국방부는 북한이 향후 미사일 도발을 또 감행하면 즉시 그 수준급의 미사일을 발사해서 북한에게 강력한 메시지를 보내야 할 것이며 문재인은 침묵하는 게 아니라 대통령으로서 북한을 규탄하는 성명도 발표를 해야 하는 거죠. 그리고 급변 사태 시 우리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미국과의 공조도 더 열심히 해야 한다 그겁니다. 이런 모습을 보여줘야 북한은 우리를 호구로 여기지 못할 것이고 반대로 우리 국민은 불안한 마음을 떨쳐낼 게 아닙니까? 국민에게 관광 코스 만들어준다고 DMZ 내 철조망을 허물어서 안보에 구멍을 내는데 돈을 쓰지 말고 그 돈이면 핵 추진 항공모함이나 전략 폭격기 등 전략 자산을 하나라도 우리 대한민국에 더 들여오기 위해서 돈을 써도 써라 그겁니다. 북한이 미사일 발사가 명백한 도발인데도 불구하고 기어코 9.19 남북 군사합의 위반은 아니라고 하는 저 통일부 장관 김현철 같은 인간들은 대담하게 쳐내고 소신 있고 강단 있는 호구 같은 평화통일이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체제에 의한 평화통일에 이바지할 수 있는 진정한 통일부 장관을 임명하고 뭐 이래야 국민이 정부를 믿고 군을 믿고 안심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고 내일 다른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북한 주민들에게 자유와 인권이 보장되는 그날까지 화이팅입니다. 시청해 주신 분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